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김. 오늘은 통영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벌였던 곳 한산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수루입니다. 수루.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야,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삼군 수도 통제사 경상, 전라, 충청 이 삼군 수도의 장군들을 모아놓고 저 한산도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깊은 씨름을 하던 차에 저 왜구들을 어떻게 섬멸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고난을 보냈던 그 수루에 왔습니다.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7살, 8살 때,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와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충무가 저희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와봤었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곳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저도 요즘 들어가서 당신 인도네시아 사람 다 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계절의 변화도 없고 어떤 위기의식도 좀 약하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외국에 살면은 전부 다 민간 외교관이 됩니다. 이다바구스 김, 거기서는 그냥 이다바구스 김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은 한국 사람이 망신당하게 되고, 제가 잘하면 우리나라의 국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산섬 수루에 와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과 정신을 한번 다시 배워서 다시 인도네시아 돌아갈 때 우리 한국 사람을 잊지 않고, 그리고 12척의 배로 적군을 상대했던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고 돌아가려 합니다.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이 한산섬 수루에 왔습니다. 자, 다음 코스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원문이 바로 옆에 보입니다. 한산대첩 승전비가 보이는 한산섬의 수루입니다. 용의 출현 한산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홀로 애를 끓이던 제승당 쪽을 가보겠습니다. 좌도, 송도, 저 위에는 거제도, 인도네시아도 섬이 많지만, 이야, 우리 남해안 한려수도, 이 일대 전체는 한려수도 국립공원 되겠습니다. 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만나러 가봅니다. 가시죠. 한산대첩 기념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 한산 용의 출연에서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하객진을 펼치면서 일본 왜구들을 섬멸시켰던 그 한산대첩, 저 위에 보이면은 저 탑이 하나 보이죠? 저 탑이 바로 한산대첩 기념비 되겠습니다. 한산섬에 이순신 장군이 삼군을 통제하던 그런 제승당을 가는 길에 반겨주는 적송, 빨간 소나무 길입니다. 적송나무가 우리 이순신 장군의 수루, 애국충정을 그리고 삼군을 통제하던 그 장소 가는 길을 반겨주는 그런 코스 되겠습니다. 한산도, 한산섬의 수도꼭지는 거북선입니다. 좀 전에 올 때 등대도 거북선, 이렇게 수도 개수대도 거북선 되겠습니다. 거북선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한산도 계속 가봅니다. 전 세계 해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독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주재하던 제승당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던 화포 및 그 당시 전쟁 중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있습니다. 진중생활도, 한산대첩도, 애국충정도. 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한산대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서 생활하던 그런 진중생활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는 노량해전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활쏘기 연습을 하던 한산정입니다. 이 한산정의 거리는 한 145m, 우리로 치면 7번 아이언으로 온 그린 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이 한상정에서 저 관역을 향해 쏘는 사이에 밀물과 썰물,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우리 수군들 훈련시키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활 사격 연습과 수군의 작전 연습을 병행할 수 있었던 한산전 되겠습니다. 한산정입니다.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는 이 충무공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1월 1일부터 전사하시기 이틀 전까지인 1598년 11월 17일까지 7년간의 진중 생활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의 보물이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보 76호 되겠습니다. 이 한산섬의 이 제승당을 아까 우리가 봤지요. 최초 삼도 수군 통제를 하던 그런 곳이 바로 제승당입니다.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파차고 여기가 바로 수루입니다. 삼도 수군 장군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마치고 깊은 밤 혼자서 왜구를 어떻게 상대할까 고민하던 그분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삼도 수군을 최초로 통제하던 제승당 되겠습니다. 바로 이 충무공 유적지가 제승당입니다. 해전 사상 가장 길이 빛나던 한산, 최근에 영화로 개봉했던 한산 용의 출현, 그곳의 모든 작전과 현실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 충무공 유적지입니다. 이 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 제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거북선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운용했고 12척의 배로 300척의 외적선을 박살냈던 신화의 주인공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오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pad던 촌티 팍팍 나는 인도네시아 껍질을 벗고 다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과 정신을 가슴에 가득 담아갑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한산도는 등대도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모양을 한 등대가 한산도의 입항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피해러 가라는 거죠. 등대마저도 거북선으로 장식해 놓은 한산, 작은 섬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거북선의 위용, 입에서 불을 뿜던 멋진 거북선이 한 척도 아니고 두 척이나 있습니다. 용문달량, 바다를 잇는 그런 문입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무려 한 500m, 484m나 되는 통영시에서 육지와 육지를 해저로 잇는 그런 해저 터널입니다. 대단합니다. 1932년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렵사리 완공을 해서 지금은 문화재로 등록문화재 20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통영의 해저 터널입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우리 인도네시아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특히 통영에 와보니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나폴리, 미양이라고 불리우는 통영이 이렇게 멋지고 근대적으로 발전한 모습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 통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험을 해봅니다. 계속 가시죠. 해저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한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용문달량, 육지와 섬을 잇는다는 뜻의 이 용문달량, 이 해저 터널을 옛날에 이 작은 다리로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해저 터널로 쫙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건설 시장을 다 소유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32년도에 완공됐는데 멤브란식 터널 공법을 벌써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터널을 초기 단계인데 우리나라 벌써 30년대, 그것도 해저 터널을 이런 식으로 멋지게 공사를 했습니다. 통영하고 거제를 보면은 우리나라 토목 기술과 건설 기술이 정점을 보는 것 같아요. 운하, 통영 운하도 예전에 이렇게 발전해서 여기 자체를 섬과 섬을 운하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빨리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잘 짜신 거죠.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박스 김.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오랜 생활로 오랑 인도네시아 사람이 다 돼버려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나 한량스럽게 살고 있는 나태해진 정신 상태를 우리나라 통영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재승당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통영의 해저 터널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을 느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인도네시아 특집을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